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계실입니다. 오늘은 재즈와 트롯, 요즘 우리 사회에서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트롯 열풍이 있지요. 사실 트롯의 기원은 과거에 우리 민족 사이에서 노동 민요로 내려오던 옛날 민요들, 각 지방마다 다 민요가 있었죠. 근데 민요는 노동요였습니다. 일할 때 불렀죠. 그러니까 가장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노래였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악보가 있었습니까? 그냥 서로 곡을 기억해서 불렀죠. 그러니까 매우 단순한 리듬으로 내려왔는데요. 일제하에서 근대 창가가 나왔고요. 다소 계몽적인 형태의 창가가 서양의 찬송가 등과 일본 음악, 일본 계몽음악 등과 합쳐져서 창가 형태로 나왔고, 그것이 이제 일제시대 말에 엔카, 일본의 전통 가요인 엔카와 맞물리면서 한국형 트롯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들 어릴 때는 트롯이 외색 가요다 해서 이미자 노래도 금지곡이 된 적이 좀 있었죠. 외색풍이다라고 했지만은, 그때 금지했던 박정희 정권의 지도청은 심지어 11.6 날까지도 일본의 엔카를 불렀다라, 심수봉을 불러서 술자리에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트롯이야말로 한편으로는 경멸시하면서 좀 낮추어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누구든지 술 마시거나 편할 때 서로 부르는 노래, 굉장히 위선적인 양면성이 있었죠. 자, 재즈라고 하면 미국의 과거의 흑인 연가에서 비롯된 일종의 프리스타일 노래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즈가 그 뒤에 R&B라든지 블루스라든지 모든 음악의 원천이 됐어요. 그래서 재즈도 알고 보면 지금은 재즈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상류층 음악처럼 돼 있죠. 그래서 백화점, 스타벅스 카페, 그리고 아주 고급 레스토랑, 이런 데 가면 재즈가 항상 기본으로 나오고, 또 그런 데서는 재즈 연주까지도 하기도 하죠. 자, 그렇지만은 미국에서도 재즈가 이제 상당히 여피족이라고 부르는 상류층 음악이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재즈는 남부의 뉴올리안즈를 중심으로 하는 흑인들의 음악이었죠. 그래서 흑인들 가수들이 5, 6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이었고, 백인 중에 재즈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 뮤지션으로서 인정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차별받던 흑인들을 중심으로 퍼진 음악이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이제 미국의 상류층 고급 음악인 것처럼 미국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재즈와 트롯은 비슷하고도 조금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이유는요, 오늘 아침에 이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빌리 할리데이라면 40년대, 50년대의 최고의 흑인 여성 재즈 뮤지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빌리 할리데이라고 불리우던 박성현 씨요. 저희들이 어릴 때 TV를 보면 큰 키에 아주 서구적인 외모로 재즈를 멋들어지게 부르던 박성현 씨를 기억을 합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재즈에 입문해가지고요, 미팔군의 가수로서고 숙명여대 작곡가도 나온 인텔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야누스라는 재즈 클럽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 이 재즈라는 부분에 대해 요즘도 취미로 재즈를 듣는 고상한 취미를 가진 사람은 있지만은 한국형 재즈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부분 무관심하죠. 여기 홍대 앞에도 재즈 클럽 몇 개가 맥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대중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급 음악으로서 재즈는 듣기는 하지만 애써 재즈를 찾아서 음악적 소비 대상으로서는 삼지 않는다라는 것이 한국의 재즈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즈 페스티벌 하면 또 여성들 데리고 놀러 가는 사람들은 많아도 평소에 재즈 음악을 즐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화되지 못한 소수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음악의 장르인데요. 그래서 이 야누스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재즈 맥락을 유지하기 위해 박성현 씨가 신촌에서 대학로로 청담 등으로 옮기면서 계속 그 어려운 조건에 적자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재즈 클럽 운영에 있어요. 돈이 될 리가 없죠. 와서 재즈 음악을 감상하는 대가로 약간의 입장료와 음료수값을 내지만 그걸로서 그 클럽을 운영하고 또 출연하는 뮤지션들에게 돈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빚에서 빚을 낳았지만은 한국의 재즈의 맥락을 유지하기 위해 후배들을 위해서 계속 야누스라는 클럽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분이요, 한
8년쯤 전에 빚을 1억 이상 져서 가지고 있던 엄청난 재즈 음반 LP판들을 다 처분해서 빚을 갚기도 했다고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신부전이 몸에 있었고요. 그래서 투석을 받는 처지가 되자 이 재즈 후배 말로라는 가수가 이 야누스란 클럽을 넘겨받기도 했는데요. 재작년에도 공연에 직접 나서기도 하고 작년에는 박효신 씨와 같이 이 바람이 부네요라는 재즈곡을 같이 부르기도 했고 작년에도 휠체어를 타고 재즈 페스티벌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요. 평생 재즈를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말년은 병에 걸리고 가난에 시달리고 또 인기도 없는 재즈 장르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본인은요, 외롭고 괴로울 때면 나는 재즈 음악을 더 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자신을 달래왔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있어서 한국의 소수의 재즈 가수들이나 뮤지션들도 맥맥을 이어올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또 한편으로 오늘 신문 다른 한 구석에는 트롯 열풍이 최근에 광풍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트롯이 완전 가족적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있고 이러면서 집에서 TV를 많이 보는 속에서 TV조선이 했던 미스 트롯이 대박을 터뜨렸죠. 그 전에 미스 트롯에서도 그런 조짐이 있었는데 미스터 트롯에서 이제 많은 스타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요. 흥행적인 요소를 다 갖췄고 그 전에 이제 트롯의 거부감을 좀 느끼던 젊은 사람이나 지식인 계층도 가만히 보니까 재밌죠. 즐겁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트롯이 그냥 그야말로 국민 가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과거에도 서민층을 대표하는 가요는 트롯이었죠. 술 먹고 노래 하나 부르라 하면 반주 없이 부를 때 다 트롯 불렀지 뭐 다른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하는 프로마다 대박을 치면서 뽕숭아 학당이니 뭐 사랑의 콜센터니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있었던 체육관에서 했던 미스트롯 콘서트가 15%가 넘는 시청률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해가던 TV조선을 트롯 열풍이 살렸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고 우려서 지금 사고를 만들고 있어서요. 머지않아 트롯이 또 순식간에 대중의 염증을 남기면서 사라질 소지도 저는 또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파상도 너무 한쪽만 편식을 하면 좋지 않듯이 음악도 다양한 음악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는 정치적으로도 사람들이 쏠려가듯이 음악에 있어서도 트롯으로 쏠리고 또 한편으로는 재즈는 그냥 양놈 음악이다라고 이렇게 터부시 되고 자, 이 속에서 오늘 미스터 트롯의 최고 시청률 경신과 또 박승현 씨 재즈 뮤지션의 사망 이 부분을 결부시켜서 제가 바라보면서요. 우리도 좀 음악을 다양성 있게 바라보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요. 또 최근에 트롯 열풍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한번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부르고 흥겨운 게 좋은 게 좋다 식으로 가게 되면요. 이번에 트롯 열풍이 긍정적으로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나중에 또 부정적인 요소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자, 재즈와 트롯을 비교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음악도 정치처럼 너무 쏠리면 후유증이 있다.